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제를 빛낸 역사적 인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김제시 조례가 2년 전쯤 마련됐는데요. 그러나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제시는 사실상 있으나마나했던 조례와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가을볕에 감이 여물어가는 외딴 초가집.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이자 서화가인 석정 이정직 선생이 태어난 집입니다. 이정직과 한 시대를 함께한 해학 이기 선생. 그 역시 실학자이자 항일 독립운동가로 이름난 김제 사람입니다. 김제에서 태어난 해학 이기, 석정 이정직 선생은 우국지사로 유명한 매천 황현과 함께 시서화를 두루 갖춘 호남 삼절로 칭송됐습니다. 이렇게 김제를 빛낸 역사적 인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김제시 조례가 제정된 건 지난 2017년. 그러나 관련 사업은 2년 넘도록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조례로 규정한 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평구에서는 현창 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사업 계획을 세운 적이 없으며 심지어 본 조례로 규정된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제시는 그동안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지만 보조사업을 통해 김제 역사인물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있으나마나 했던 조례와 사업을 파악하고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해 후세의 교훈이 되고 김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 뒤늦게 재검토에 나선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장성 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그동안 정읍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없어 많이들 불편하셨을 텐데요. 인천공항 노선이 폐쇄된 이후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외버스 노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올해 말 정읍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정읍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은 폐쇄됐습니다. 전주에서 공항버스 운영을 하는 한 회사가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간 결과 시외버스 노선의 영업권 침해가 인정돼 운행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정읍시와 고창군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노선 폐쇄에 따라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책 마련에 나선 결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난 25일 새로운 시외버스 노선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인간은 바로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정도 빠르면 운송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설된 노선은 정읍에서 출발해 김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바로 향합니다. 4개의 운송업체가 인천공항 노선을 1일 7회 왕복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 KTX 등 대체 교통수단으로 불편을 겪어했던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전주로 가야 하는데 불편이 많지. 세부 가야 하고. 편리해질까요? 많이 편리해져. 전라북도는 운행 시간과 요금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4개 버스 업체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노선 운행 재개로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소문났던 아로니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북 지역에서도 최근 재배에 뛰어든 농가가 많아지면서 몇 년 새 수확을 포기할 만큼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판로를 걱정해야 하는 농민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하는데요. 순창 지역에서는 아로니아 환 등 가공식품 생산을 통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에 위치한 들녘입니다. 수확이 완료됐어야 하는 농작물이 열매와 함께 방치되어 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바짝 마른 열매가 아직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진 열매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확철이 지난 아로니아 농장입니다.
판로를 찾지 못한 데다 가격까지 폭락하자 농민들이 수확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한때 1kg에 3만 원에서 4만 원 선까지 올랐던 아로니아 가격은 최근 1,000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아로니아 생산량이 90배 넘게 증가할 만큼 과잉 생산된 데다 분말 수입도 늘어나고 있어 농가 창고마다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청년 재고가 많다 보니 수확을 거의 포기를 했고 일부 한 20% 수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밭에 그대로 매달려 있고 수확해 놓은 것도 지금 판로가 없어서 고민이고 저희가 여기서 한번 연 한 400톤 했었는데 50톤 하기도 힘들어요. 분말을 안 시키고 가공을 안 타 보니 생과 판매는 꾸준히 우리가 인터넷 방송 판매도 하고 있는데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판매량이. 순창 지역에서는 아로니아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 농가를 돕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와 지역 특산품인 청국장을 이용한 환을 개발해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로니아가 풍년이다 보니까 많이 단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잉여 농산물 활용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청국장하고 아로니아, 그다음에 또 블루베리를 활용한 그런 장건강 제품을 만들게 됐고요.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현재 기업체 기술 이전을 해서 지금 기술료도 3천만 원 받고 향후에 한 1억 정도 신규 매출을 지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류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순창 민속마을 상인들도 아로니아를 활용한 상품 전시와 판매를 확대해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순창 지역이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생산이 많은 곳입니다. 농가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사업을 통해서 건강식품을 개발해서 농가들이나 지역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고소득 작물로 왕의 열매로 불리던 아로니아. 하지만 농민들은 올 한 해만 전국에서 아로니아 재배지 600헥타르를 갈아엎는 등 판로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입 제어책과 가공공장 신설 지원 등 대책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개구리 주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의 한쪽 두 바퀴는 땅에, 다른 쪽 두 바퀴는 보도에 걸쳐지도록 하는 주차 방식을 말하는데요. 정읍시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을 통해 정읍시의 바람대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연지 사거리와 구 중앙극장을 지나는 도로입니다. 주차 금지란 도로 표지판이 있지만 차들은 줄을 지어 주정차돼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는 2차선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로 인해서 차량들이 한 차선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불법 주정차된 차로 인해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읍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구리 주차구역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지 사거리를 포함해 일부 구간에 대해 올해 임시로 운영을 한 뒤 주민 의견을 종합해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 내년에 주차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는 개구리 주차를 허용했다가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시민단체의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주민 수렴 과정을 거쳤기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차량 주차하면서 보행로를 침범하고 자전거 도로 일부만 하기 때문에 보행자는 불편을 주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검토가 되었고 협의가 완료되고 주민이 다 찬성을 하고 그래서 전체는 안 하고 그 구간만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시범적으로 올해 해보고.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가 내놓은 대책인 개구리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분위기인데요. 그렇지만 역사 등을 명분으로 아직도 친일잔재의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공공기관도 곳곳에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의 한 면사무소 회의실. 역대 면장 사진이 양쪽 벽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진 아래 근무기간을 적어놨는데 일제강점기 면장이 여럿입니다. 지역이라 지금 후손들도 지금 있고 해서 그 반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고.
같은 지역 또 다른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일본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공무원이었던 면장을 걸어놨습니다. 당시 면장을 지낸 할아버지의 손자도 면장이 됩니다. 전북 지역 공공기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친일 잔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북 경찰청의 수장 중에서 7명이 지금 현재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제 조선총독부의 하위 기관에 충실한 천황의 신민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면석이이자 순사이자 면장입니다. 전라북도 교육계에선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했고 그 가운데 하나로 일본인 교장사진은 철거하고 역대 교장사진도 될 수 있으면 내걸지 않는 한을 일선 학교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일제 시대 때부터 유래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역대 사진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자문단 형식으로 친일잔재 청산 TF를 운영하는 전라북도는 친일잔재 전수조사와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 세계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도 없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간과 가축에 장염과 뇌염 등을 일으키는 악성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와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제어제가 국내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실험실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을 활용해 물에 넣을 수 있는 커큐민 GA 사포닌 복합체를 추출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연구진들이 인간과 가축의 장염과 기관염, 간염 등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제어제를 개발했습니다. 탁월하게 장내 미생물의 그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아주 이 수용성 복합체가 범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현재 다양한 식품에도 저희들이 커큐민 감초 사포닌을 활용해서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바이러스 제어제 개발은 농림부 농생명기술개발 사업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입주업체는 이번에 개발된 제어제를 자체 개발한 특허 장비를 이용한 대량 생산 체계를 마련해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큐민 감초 사포닌 복합체는 체내 흡수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된 수용성 물질입니다. 또한 이 물질은 특허 장비를 통하여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였고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대만, 칠레,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제품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축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바이러스 연구 개발이 국내외 축산업 질병 퇴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 기자가 간다. 오늘은 장례고장 순창군을 찾았습니다. 순창 지역은 고추장과 된장을 이용한 건강 발효식품이 유명한 곳인데요. 순창의 맛과 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외국인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말하는 순창의 맛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Hi everyone and welcome to our channel Jolago. If you like to explore, travel and discover new area in Korea, follow us.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문화와 여행 좋아하는 레안무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맛있는 음식 있고 건강해요. 그리고 역사도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10살부터 15년 동안 한국 문화와 한국 역사 관심이 있었어요. 한국 책을 읽었어요.
2년 동안 광주에서 살았어요. 거기에 5.18 We Fight for Freedom. 광주에서도 사람들은 그 freedom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5.18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한국에서 데모크라시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역사는 신기하다. 네.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산 있고 바다 있고 그래서 음식도 진짜 맛있어요. 사실은 전라도에서 반찬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 반찬 그냥 조금만 있는데 그 순천,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반찬 너무 많이 있어요. 왕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음식 최고예요. 사람이 너무 착해요. 저 생각에는. 저 많이 도와줬어요. 네, 여기서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순천군청 공무원이에요. 근데 공무원만 아니라 제가 유튜버도 해요. 그래서 순천 3개월 전에 이사했어요. 그리고 저 생각에는 순천에서는 유명한 소스 있어요. 그래서 간장, 된장, 고추장 있고 그래서 된장찌개 그리고 고추장 불고기 너무 맛있어요. 네. 그 비자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한국에 살고 싶으면 비자 필요해요. 그리고 일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군청 사람들한테 소개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순천군청에서 새로운 시티버스 투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이드도 할 거예요. 그 외국인한테, 한국인한테. 그리고 제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유튜브 비디오 찍고요. 그리고 기사도 써요. 네. 그래서 네. 많아요. 네. 네. 재밌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거 공부해야 돼요. 아직은 우리 공무원 시스템이 컴퓨터로 많이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 아직은 잘 못해요. 그래서 이메일을 쓰면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우리 컴퓨터 플랫폼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하나씩 공부해요. 그래서 재밌어요. 네. 그리고 주정 민속 마을에 여기서 살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박물관도 있고 장류 박물관 그리고 도굴 소스 그리고 요즘에 그 가을 때문에 광천산에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꼭 한번 가야 돼요. 네. 사실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그 서울, 부산, 제주도에 알아요. 근데 전라북도, 전라남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국인한테 이 전라북도 그리고 순천 홍보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 한국 역사 그리고 한국 음식 소개하고 싶어요. 네. 네, 여러분이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순천에 오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And I wish you a beautiful day in Suncheon. 안녕.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